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구내염이 있는지 또 증상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미백, 또 어린이 치아 관리, 또 치아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구강용, 보조용품도 좋고요.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 지역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호흡기로 이제 전염이 되는 상황이라 치과 어떻게 환자들이 좀 많이 줄었죠. 가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국적으로 치과들의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치과를 통한 감염이 있었다라는 거는 없어서 아직 없죠. 그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치과는 마스크를 끼고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호흡기 관련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아니어도 치과 선생님들은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죠. 끼고 그리고 고글도 진료하시죠? 끼고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치니까.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적은 상황은 아니시겠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덴탈 마스크보다는 KF94가 이게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다 힘들죠. 보니까 두껍고 덥고 습하고 땀도 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가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도 환자들이 많아서 진료 예약하기가 쉽지 않던데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들이 좀 줄긴 줄었군요. 네. 이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입냄새 많이들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구내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네,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구내염을 앓고 그냥 방치하시거나 이게 구내염인지 아닌지 모르고 치과를 오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내염이 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구내염.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그런 말씀 쓰셨어요. 경상도 분인데 구혈이 생겼다. 구혈? 네, 구혈 이런 말도 쓰셨고 옛날 어르신들은 입 안이 헐었다. 또는 이제 괴양이 생겼다.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내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내염은 혀에도 생길 수가 있고 입 점막, 그다음에 입술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생기면 건드릴 때마다 이게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밥 먹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보통 한 1에서 2주 정도 또 예전에도 그냥 놔두면 나았는 병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입술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거나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요. 네, 맞아요. 금방 낫지는 않던데. 이런 것도 냄새가 나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냄새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내염이 생긴 자리에 양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음식 잔사나 그런 것들이 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 염증 자체에 의한 냄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구내염이라는 것은 입안 질환에 의한 냄새인가요? 아니면 이런 질환이 아니어도 구내염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구내염의 원인은 좀 다양하게 많은데요. 일단 크게 나눠서 외적인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양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잇몸을 찔렀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다가 입술도 맛있게 씹었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디 부딪히면서 네. 입술이 이렇게 터지면서 나중에 그 낫는 과정에서 피가 나고 또 이제 그렇죠. 그 낫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정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입안에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치에 의한 입술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쓰고 있는 세제, 샴푸, 그다음에 치약에는요. 네.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제품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계면활성제가 빠진 치약도 많이 나옵니다만 예전에 초창기에 치약이 개발됐을 때는 양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때를 잘 빼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었거든요. 치약이에요? 네. 아, 그래요. 상담 전화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충치가 있는 건 아닌데 찬 거를 먹으면 이가 시려워가지고 네. 이게 이가 썩은 것도 아닌데 이가 잘 시려워서 찬 거 먹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나아질 수가 있는 건가 해서요. 지금 그 충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딱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가 썩진 않아서. 아, 아래에 있는 치아인가요? 네? 위턱에 있는 치아예요? 아니면 아래턱에 있는 치아예요? 치아예요? 네, 아래 어금니요. 아, 보기에는 충치가 없는데 시리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 치아랑 치아 사이가 썩었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충치가 아니더라도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가 시릴 수도 있고 또는 치아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파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릴 수도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래서 잇몸이 들떠서 시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서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부터 파악을 하시면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인들은 다 해결이 가능한 원인들이거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과 내원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보기엔 충치가 없지만 내부 속으로 충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충치가 없는 경우에도 그럼 시린 경우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아와 잇몸 그 경계 부위가 파여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아가 많이 시리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치가 잘 안 됐거나 피곤해서 잇몸이 부어 있거나 들떠 있는 경우에도 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물에 시릴 수도 있고 뜨거운 물에 시릴 수도 있고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차이가 잇몸이 있습니까? 안 좋은 경우에는 보통 차고 뜨거운 거에 둘 다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여 있는 경우에는 찬 거에 주로 많이 지금 전화 주신 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찬 음식 먹을 때만 시렵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 거기가 파여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손톱으로 그 치아랑 잇몸 부위를 한번 이렇게 긁어보세요. 파여 있는 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시리지 않은지 한번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내원해서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또 내부 속으로 또 충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요?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국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치라든가 치아 발치라든가 임플란트, 스케일링 모두 좋습니다. 아이들 치아 관리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90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60대입니다. 뜨거운 음식에서만 치아가 깊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시려옵니다. 치과에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60대 뜨거운 음식에서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이제 찌릿찌릿하시다. 이게 판별하기가 좀 애매한 증상이긴 한데요. 보통 뜨거운 거에 많이 아파지고 또 찬물을 마시면 또 그 통증이 줄어든다. 만약에 이렇다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치아 안에 있는 신경.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치아에도 염증이 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치아 안 속에 있는 치수라고 하는 신경과 혈관이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저희가 흔히 이제 신경 치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신경 치료가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을 다 긁어내는 건데 거기에 염증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치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외관상으로 충치나 뭐 금이 가 있는 거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과거에 뭐 다쳤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힘을 받아서 신경이 죽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신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턱관절이 안 좋아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뚜걱뚜걱 이러면서 이렇게 어그러져서 어느 병원을 어떻게 치과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 몰라서요.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요. 이제 치과를 오시면 되고요. 턱관절 관련해서는 치과를 일단 우선적으로 오셔서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 의원들, 그러니까 일반 치과를 가시는 것보다 만약에 종합병원을 가신다라고 하면 종합병원에 있는 치과에는 구강내과라고 있어요. 구강내과요? 네, 구강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구강내과. 뭐 원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제 병원을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못 시켰고 밥을 조금 먹다 보면 그래서 이게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숟갈을 놔야 돼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런 증상은?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일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로 인해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씹을 때마다 아프신 거는 그 관절 자체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눌리면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턱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움직일 때 아픈 것 같아요. 그냥은 괜찮은데 어느 때 한번 그게 덧나기 시작하면 어느 때는 또 얌전히 그 어금니 거기 턱 말고 그 앞으로다 이렇게 씹으면 어느 정도 좀 밥을 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뼈나 아니면 치아의 구조적으로 턱관절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괜찮다가 그러니까 나빠졌다가 하는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이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할 때 그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거나 또는 영양 공급이 충분치 않을 때 턱관절이 많이 나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꼭 치과를 내원하셔서 일단 아프지 않도록 진통제랑 근이완제를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먹는 것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좀 받으면서 증상 완화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진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치과에 꼭 가셔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좀 조심해서 식사하시고 어떤 생활 습관에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걸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 가시기 전에 일단 병원에서 소견서 받고 큰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요. 일단은 치과 상담을 좀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원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원인을 모르는 구취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웠는데 네. 이빨을 많이 제가 씌운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5년 정도 전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구취인 줄 알고 네. 제가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빨은 임플란트를 권유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을 다시 한번 내원했을 때는 임플란트보다 자기 이빨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치료를 하고 다시 씌웠는데 제 생각에는 구취가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런 보철물 때문에 구취가 있는 건지 저는 너무 이게 생활 자체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빨을 다 발치를 하고 요즘 좋다는 그런 기능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네.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보철물 자체에 의한 냄새는 사실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보철물 자체가 냄새가 나진 않는데 보철물을 씌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 불량 보철물이다.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인 경우에는 그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음식이 많이 끼면서 부패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죠. 그런 네. 거. 네. 그다음에 보철물 주변에 양치가 안 돼서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경험상 네. 임플란트에서 더 많은 냄새가 나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시중에서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양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임플란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치가 잘 안 되면 자연 치아보다 더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네. 구취 관리에 있어서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취를 관리할 때 말씀드리는 거 양치하는 방법과 양치하는 습관 자체를 바꾸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요. 네. 구취가 생기는 이유가 음식이 껴서일 수도 있지만 음식이 꼈는데 세균이 그것을 그 음식으로 인해서 부패를 시키고 세균에 의한 대사산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세균을 잡기 위해서는 구강 안에 있는 유산균을 투입을 해서 유산균이 그런 안 좋은 세균들을 죽여줄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구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치과에서도 네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약품을 사서 할 수 치과에서 있는 일단은 현재 양치 상태라든지 네. 그런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다 치과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양치할 때 혀 닦는 거 열심히 닦아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 들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취라는 게 거의 한 80-90%는 입안의 문제이지만 간혹 가다가 인후염이 있거나 그러니까 목구멍 쪽에 염증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소화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 소화기관이요? 네,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인 입안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그래도 날 경우에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아,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제가 임플란트 자체가 더 구취를 발생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 부분 틀리라 그러나요? 아, 네네, 이렇게 틀려. 발치해서 외부에서 이제 소독하고 다시 끼는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틀니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요. 아, 마찬가지군요. 네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죠.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구내염도 좋고요. 임플란트도 좋고요. 틀니도 좋고요. 스케일링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성별, 나이, 증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60대 어르신, 네, 음식에서만 치아가 뜨거운 음식에 이제 치아가 찌릿찌릿하고 아픈 증상 또 시려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이거는 치과에서 다시 정확하게 간별 진단이라는 걸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치수, 그러니까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신 건지 또는 잇몸이 안 좋으신 건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근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좋아지게끔 회복을 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신경 치료까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치료를 받아야 된다. 60대이시면 이제 오랫동안 치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치아가 자연적으로도 신경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방금 전화하셨던 구치 관련돼서는 저희 그 라디오 물어보세요. 이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구치 관련해서 방송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뭐 구내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듣고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치약, 계면활성제에 의해서도 구내염이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쉽게 말하면 거품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약 사용하시면 거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양치하는 습관이 워낙에 없고 현재도 한국인을 제외한 뭐 외국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양치를 할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 번 양치할 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계면활성제 자체가 점막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입안이 많이 헐게 되는 구내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국내에서 판매된 치약들 중에는 이 계면활성제가 빠진 치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순하게 사용하고 덜 자극적인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잖아요. 제대로 치약. 그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린이 치약이 사실 따로 나오고 있죠. 요즘에. 계면활성제도 빠지고. 거기는 이제 어린이 치약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고. 빠져 있고 불소도 빠져 있고. 그렇군요. 이 먹으면 안 되네요. 네. 자, 3616번님 문자 주셨는데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입이 자꾸 마르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구강 건조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샘에서 치매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노화의 원인일 수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 특히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면역 부분이나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침이 좀 마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물을 자주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다음에 구강 분무제들이 있어요. 인공 타액 같은 게. 구강 분무제. 인공 타액 같은 것을 이제 좀 뿌려서 원활하게 좀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분들은 건조해지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좀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건조해지면 충치가 더. 네, 왜냐하면 안에서 침이 자정작용을 씻어내준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여성들에서 많다고 하셨는데 갱년기에 이런 증상들이 오는 거예요? 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 이제 구강 자결감이라고 해서 입안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남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뭐 다른 질환이 있어도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까? 뭐 당뇨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경우는 담배 끊으시고 그다음에 술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계면활성제도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구강 세정제 있죠. 뭐 리땡 하는 그런 입냄새 제거용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알코올 성분이 많아요. 근데 알코올은 휘발성이잖아요. 날아가면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구강세정제 사용은 금하시고 계면활성제가 없는 치약을 가지고 자주 양치질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물 보충을 많이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11시 31분 적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내염은 원인이 상당하네요. 네, 많죠. 이게 면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계면활성제에 이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산성을 띠는 음식들, 뭐 과일 중에서도 신맛 나는 과일이라든지 또는 커피, 초콜릿 같은 것도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오히려 냄새를 좀 감소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커피나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구내염. 그러니까 입안이 헐어지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자극이 돼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또 뜨거우니까 잘못 먹으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영양적으로 비타민 부족한 경우, 특히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에 좀 나타날 수가 있고 아연, 엽산, 그다음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 보충이 구내염을 좀 낫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박테리아. 입안에는 항상 세균이 존재하거든요. 그다음에 세균에 의한 것들, 그다음에 곰팡이 균에 의한 것들, 그다음에 바이러스성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강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또 칫솔질 할 때 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잇몸 질환이 있어서 냄새 나는 경우도 그래서 이제 잇몸 질환과 구내염은 좀 다른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잇몸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잇몸 부분이 붓고 아픈 거. 이건 보통 이제 세균성인 경우가 많고요. 뭐 치석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 건데 구내염은 입술, 뭐 볼 점막, 입천장, 혀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단순히 뭐 항생제를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조금 달리하고 그리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분들을 좀 평상시에 많이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101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보이차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왠지 느낌상 치아가 좀 누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이차나 커피를 마셔도 치아 색깔에 영향이 있나요? 네, 그 치아 미백이나 치아 착색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남자분들은 담배고요. 여자분들은 커피나 방금 말씀하신 보이차 때문에 많이 오세요. 실제? 네, 실제로. 변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빨이 자꾸 신데 쓸 때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안 씌어지는 방법이 있나요? 이가 실인데 치료하면 안 시려지는 방법이 있냐고요?
네네.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충치 때문에 시리면 뭐 충치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잇몸이 안 좋으시면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고 뭐 이가 파여 있다거나 깨져 있다거나 뭐 이러면 떼우거나 덮어 씌우는 보철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정말 실인데 원인을 못 찾아서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해서 신경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치료. 네. 신경 치료 그런 거 같아요. 가끔씩 찌릿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찌릿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치아에 금이 간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 간 경우에는 그냥 신경 치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금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덮어 씌우는 보철 치료를 좀 하셔서 치아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덮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할 때 치아를 막 갈잖아요. 네. 그 꼭 갈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갈고 덮어 씌우면 치아가 많이 높아지니까 뚱뚱해지니까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만큼은 갈아줘야 저희가 보철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갈 때 많이 아픈가요? 그냥 갈면 아프죠.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해서 신경을 죽이고 갈면 아프진 않을 거고요. 만약 신경을 안 죽였다고 해도 마취를 하고 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프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치아를 간다는 것은 갈고 나면 또 시리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간 채로 방치가 되면 시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치료를 하면 치료를 해서 덮어 씌워지면 안 시리게끔 만드는 거죠. 네. 자, 앞서 문자 상담 1019번님의 보이차 커피 마시면 실제 치아가 색이 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도 커피 많이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치아 자체의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커피나 보이차에 있는 착색 물질들이 치아 겉면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공간으로 침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과 그다음에 치면 세마, 그러니까 이 치아 면을 이렇게 아주 고운 입자를 갈아주거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없앨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거를 없애려면 일단 습관 자체를 차나 보이차를 드시면 바로 양치질을 뭐 치약 없이라도 좀 하시던가 물로 헹구는 습관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나서. 네네. 그다음 차 같은 걸 마실 때도 너무 입안에 머금고 있지 않도록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주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마시면 좀 바로바로 헹구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예방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본차이나 찻잔으로 보이차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차 속이 좀 색이 변하는 걸 좀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세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오늘 구내염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이 많아서 다 못했는데 구내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데 본인의 이 구내염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듣고 오늘 여기까지 좀 지금 구내염은 사실은 못 느끼시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아프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구내염인지 아니면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긴 염증인지 아니면 심한 분들은 이게 암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2주 안에 나오면 그냥 구내염인데 이게 한 달 이상, 2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심사평가원의 급여관리부 이은주 부장 모시고 비급여 보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